안녕하세요. 역학의 기초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은 제가 우리 몸속에서 빛의 육체가 생성이 될 때 자주 쓰는 말로 포태양생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썼지 않습니까? 이 포태양생. 양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신태영아 어린아이가 포태가 돼가지고 포태 양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걸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것이 이제는 포태 양생에 관련된 이론이 이 12운성 이론, 12운성 이론입니다. 12운성. 그래서 이 12운성이 빈몸 활성화의 핵심 개념이에요. 12운성이. 12운성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빈몸이 이렇게 포태 양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핵심 개념으로 요거를 이제는 요게 그런데 우리가 사주 추명에서 12운성 이론이라고 해서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2운성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12운성. 자,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12운성은 만물의 생멸 과정을 12단계로 분류하여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에 비유를 해서 만물의 생멸 과정을 12단계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빈몸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1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12단계가 있는데, 그 12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맨 먼저 포라는 단계인데, 포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데, 정과 난이 결합할 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를 포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 포라고 하는, 이게 한자로 이렇게 쓴다 이거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절이라고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어졌다 그런 뜻인데, 포테타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난자와 정자가 합하는 거를 포다,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될 때 그게 이제 나팔관에서 되잖아요.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빈몸에 난자와 정자가 합할 때를 이때를 포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 될 때를 포라고 한다. 결합된 때, 결합이 됐을 때, 완전히 결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태라고 하는 것은 태반의 자리를 잡았을 때를 태라고 한다라고 하는 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자궁이죠. 자궁에서 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궁. 이제는 사람의 자궁은 이 배가 되지만은 신이 태어나는 자궁은 머리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자궁이 일반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배가 자궁이 되지만은 신이 태어나는 자궁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자궁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궁의 위치는 틀린 거죠. 하지만은 자궁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자궁에서 이렇게 자라날 때, 자궁 중에서 자라날 때를 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요것이 이제는 그 경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 출생하는 거를 생이라고 한다. 생 또는 장생이라고 한다. 장생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장생.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 애가 태어나면은 매일 이게 닦이고 씻기고 하잖아요. 목욕시키면서 닦이고 씻고 하는 거니까 때를 벗기는 시기니까 모체에서 받은 기는 약해지고 자력으로 현실에 적응해 가려고 하는 때, 이때를 여기는 목욕을 시킨다는 거죠. 목욕을 시킨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애를 씻고 닦고 하는 이럴 때죠.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유포하는 시기라고 해서 유포? 그러니까 젖먹이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기를 이것을 유포하는 시기다, 젖먹이 시기다, 유포. 그러니까 유포. 이거 전유자 안 나오니까 먹일 포자 써서 먹을 포, 젖을 먹는다. 그러니까 젖먹이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때 젖 먹는 기간 동안은 애가 뭐 이렇게 분유 먹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이게 애를 이제는 닦고 씻기고 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그 욕이다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관대라고 하는데 관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그 12운성에서 관대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대라고 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 때는 어떠냐면 자립하는 때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때, 자기 혼자서 뭐 똥 오줌 가리는 때, 애가 똥 오줌 가리는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자립하는 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대라고 하는 거죠. 관대, 대. 그 다음에 걸록이라고 하는데 걸록 이거를 그러니까 요 앞에 관대에서 대를 쓰고 관은 여기다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걸록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관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관대를 둘로 나눠서 대와 관, 그래서 요걸 관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걸록이란 말을 아예 안 쓰고 걸록이라는 말을 아예 안 쓰고 관이라고 쓰는 때다. 관. 자, 요건 이제 활동하기 가장 적절한 때, 자립하고 활동하기 적절한 때. 그 다음에 왕한다고 하는 거는 왕성할 때, 그러니까 왕성해질 때, 이걸 제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왕성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쇠병사장이 온대, 쇠한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이제 절정기에 올라서 서서 약해지. 그때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어때?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병들기 시작하고, 노쇠화가 되는 거죠. 네, 병.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장이라고 하죠. 세병사, 장례식을 치른다. 장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일생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치 만물의 생멸 과정을 1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걸 다른 말로 묘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묘다 이렇게 보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그 창고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고자를 쓰기도 합니다. 창고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12개로. 근데 이것을 적용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그 12운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 역학에다가 많이 적용을 해서 썼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 몸에서 그 빛의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을 이거 가지고 많이 그 썼다. 그걸 살펴보면은 가령 여기 현무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수천지 지 허무 선지 포태다. 그래서 허무 사상을 부르진 게 이제는 선도잖아요. 선도의 포태. 여기 포태라는 말이 있던 게 포태. 포태는 선도. 그러니까 포태. 그러니까 선지 포태.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 불지양생. 그러니까 선불 유불선 합의를로 갈 때 불지양생.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포태는 뭐예요? 포와 태가 선, 양생이 불교. 그 다음에 관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를 양생 욕대 그러니까 여기 욕대 그러니까 요 관자를 안 쓰고 여기 욕과 대 요걸 쓴 거죠. 욕과 대를 쓴 거는 그거는 이제 유교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선불교 그러니까 선도 불교 유교는 욕대라고 하는 거죠. 욕대. 이것도 이제 12운성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요런 이 포태 양생 욕대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빈몸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현무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이 관왕으로 돼 있잖아요. 관왕. 근데 여기서 관자를 벼슬관자를 썼어요. 벼슬관자. 그러니까 여기가 관리할 때 관자를 안 쓰고 벼슬관을 썼다. 벼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벼슬관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거든요. 닭벼슬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봉황을 뜻하네요. 봉황벼슬을 뜻하네. 그러니까 봉황채로 이렇게 완전히 봉황벼슬로 완전히 되는 때가 이게 이제는 관이라고 하는 거죠. 관왕. 그래서 봉황벼슬이다 이렇게 여기 요관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현무경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렇게 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왕 다음에 와야 될 왕 다음에 제왕, 최고로 극성한 뒤에 와야 되는 게 세병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병사장이 여기 없냐면은, 이게 안 죽으니까, 불사영생체가 되니까, 불사영생체는 세병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병사장, 그러니까 쇠하고 병들고 죽어서 묘지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 그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세병사장이 없죠. 그렇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같아. 그러니까 겨울이 항상 같아.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세병사장이 없는 늘 봄이란 말이에요. 늘 청춘이란 말이에요. 늘 청춘이기 때문에 세병사장은 여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태부터 포태, 양생, 욕대, 관왕까지 이렇게 쭉 잘하는 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잘하고 나면은 세병사장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게. 그래서 이 현무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주역 같은 경우는 포태 양생 사정괴라고 있었어. 포태 양생 사정괴. 사정괴다. 사괴. 포태 양생 사괴가 있다. 그래서 포태 양생 사괴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 주역의 서괴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쫙 그려놨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곤정혁정 이게 포태 사괴예요. 여기에 곤정혁정 여기 포태 사괴가 곤정혁정 해서 여기가 곤괴가 포
태계가 정, 양계가 혁, 생계가 정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태사계 개념이 있어요. 포태사계 주역에서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삼역대경 같은 경우도 삼역대경이다. 삼역대경 같은 경우도 여기 그 후천 하락 음부도장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십음포어일양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이 포한다 이거든. 포태할 때 포입니다. 포한다 일양을 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양을 포함해서 모자가 된다. 모자의 상이다.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는, 자식을 품고 있는 엄마의 상이다. 그래서 십은 포 일양 해서 포라는 말이 여기 되네. 포. 그 다음에 후천 다음에 이제 중천으로 봐서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일량 배이음 부부합폰 해서 지형이야. 필류 출산한다. 이렇게 돼. 출산한다. 그래서 여기서 출산하는 게 이제는 여기 출산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게 생이라는 게, 출산한다는 게 생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출산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우리 여러분 몸속에서 지육체가 만드는 거를 이렇게 역학적으로 다들 이렇게 할 때에 이게 포태양생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김일부 선생의 그 정역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정역, 김일부 선생의 정역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면요. 정역. 이것도 역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는 무의라고 하는 것은 도순이, 도역, 도호, 도성 32도인데 후천수금은 태음지모다. 그러니까 무의는 태음지모다. 기위는 태양지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 태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어 무의 성도 지월 초일도 해서 포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포태한다는 포. 그 다음에 태어 일구도, 양어 13도, 생어 21도, 도성 도어, 성 여기는 성 도어 30, 종 우 기위 성도 진연 초일도 종. 그 다음에 복어 무의 그 성도 진연 11도.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이제는 포태양생 성종복 이런 개념으로 써요. 포태양생 성종복 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포태양생, 그러니까 포태양생 다음에 지금 포태양생 다음에 그 욕대관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욕대관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욕대관왕 대신에 성종복을 넣었다는 거죠. 포태양생 욕대관 대신에 성종복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태음도 그렇고 태음은 그렇고 태양도 태양도 이제는 그러니까 해와 달이, 그러니까 달과 해가 이렇게 그 태양과 달이 그 생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합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다 종, 그 다음에 여기도 복.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에 이제 포태양성 성종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7단계로 가는 거를 7단계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모든 역학의 이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이치들을 다 이 포태양생 12운성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보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역학에서 얘기하는 포태 12운성론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봐서 그 때가 뭐다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통 이론은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거. 가령, 갑인 경우는 그러니까 갑이라는 천간은, 갑천간, 여기 천간은 갑이라는 거는 지지가, 이 갑이 있을 때, 갑과 대응하는 지지가 장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절이 바로 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갑은 신에서, 그러니까 지지 신에서 절하고, 포하고, 유에서 태하고, 그러니까 신유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유술, 술에서 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일 때는 장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 도표로 가는 겁니다. 장생. 해일 때는 장생이다. 그럼 자일 때는 목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대일 때는 축이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때는 걸록은 관이다. 여기 인일 때. 인. 예, 알겠습니다. 묘일 때, 제왕일 때 제왕으로 들어갈 때 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갑목이니까 나무니까 임목과 묘목일 때 관왕이 되는 거죠. 관왕. 근데 갑목은 어때요? 신금일 때 이게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쇠를 만나면은, 금을 만나면은 절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지지삼합하고 이렇게 사실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깊이 지지삼합하고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묘진사다 하면은 진사. 그러니까 세병사장은 묘진사로 들어갈 때 세병사장. 그러니까 이 각 천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갑, 병. 그러니까 여기서 음천간은 볼 거는 아니고 양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천간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지나치게 복잡해지니까 갑목이다 하면 목, 그러니까 목기다 하면은 목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가고, 미다. 그러니까 이게 갑목인 경우, 그러니까 갑목이다 꼭 할 필요 없이 목이다, 목기운일 때는, 갑을목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간다. 요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대응된다. 그 다음 병정은 화잖아요. 화. 병정, 화. 여기는 화. 요건 목이라고 했습니다. 목. 그리고 오행에 대응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목.
하면은 이 경우도 뭐 이렇게 음간을 보면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돼. 아 그럼 화라고 하는 병정화는 인일 때 장생이고 묘일 때 목욕이고 진일 때 관대고 이 천간이 그런 지경에 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는 토잖아요. 토. 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금기운은 경신금이니까 금. 금. 경신금. 경신금은 요거에 따라 간다. 그 다음에 걔는 수. 수는 수. 그러니까 오행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때요? 이 빈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빈몸이 황금 메탈체니까 제가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황금 메탈체니까 이게 뭐예요? 수화 목금 중에 뭡니까? 이게 수화 목금 중에 뭐에 해당되겠어요? 황금 메탈이니까.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렇죠. 금이니까, 금이죠? 황금 메탈체는 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몸 자체도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합 유리체니까 어때요? 그것도 금이잖아요. 다 모든 게 다 금으로 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금이고, 이것도 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금이다, 그 얘기죠. 이것도 크리스탈 유리도 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태는 뭡니까? 이게 왕성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이.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틀이 잡히려면. 그러면 이 12운성으로 가지면은, 어리가 중요한 거. 이 금이구나. 여기 이 라인을 따라가요. 경신금, 요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신금, 여기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여기가 경신금 요 라인이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금이니까 그럼 생하는 것이 사구나. 목욕하는 것이 오구나.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사구나. 이 빈몸이 태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걸 황금 메탈체 금으로 보면은 이 몸이 태어나는 거는 여기 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가면은 자부터 잡으면 뭐가 되냐면 이 자부터 잡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가 여기 쭉 가면은 여기 자가 사잖아요. 사묘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묘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일 때는 이 12운성법으로 갖다 치면은 요거를 자는 사고, 여기는 묘고, 묘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포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인일 때부터 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태. 이 빈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빈몸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다는. 포태, 양, 생. 그러니까 사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욕, 대, 관, 왕,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고 쇠병사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술해 자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해 자축이.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요 빈몸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빈몸의 생성이 포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차크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차크라에서 제가 태양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요 태양이 요 세 번째 차크라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에 태양이 들어오면서부터 여기는 태양이고 여기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달 있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요게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요게 이제 태양체가 여기로 빛이 여기서 작동하면서부터 포가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빛이 여기 들어와서 정액을 분출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포태 양생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는 추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정을 이론적인 그거를 정립을 할 때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과정 자체는 인부터 시작을 했다네. 인부터. 그래서 인에서부터 불이 시작했잖아요. 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이게 빛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빛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쇠병사장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죽지 않으니까 요런 걸로 이렇게 어떤 이치적인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12운성법을 가지고 요런 논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를 사묘,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렇게 만든 거는 저의 논리고, 우리 선조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거는 강진산 선생이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김일부 선생님, 이건 김일부 선생이라기보다는 일반 주역적인 개념을 이렇게 포태 양생 개념이 있는 거고, 이거는 삼역당에도 포태 양생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도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에도 포태 양생 개념, 태양 개념으로 포태 양생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각자의 나름의 방식으로 포태 양생, 단계를, 12운성 이론을 이렇게 거기다가 나름대로 유연성을 부과를 해서 자신들의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 이론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빈몸이 생성돼서 나오는 과정이 포태양생법이에요. 포태양생.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사묘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수정이 된 거는 요 세 번째 단계에 왔을 때 수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수정이 된 거는. 그렇죠. 이렇게 빛이 정자 형태로 오더라도 난자와 결합이 완료가 된 거는 여기 포 지점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론이라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순수한 사주 추명에 쓰는 12운성법을 저의 방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현무경이나 주역이나 또는 여기 삼역대경이나 이런 정역에는 각자의 분야에 이거를 하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포태 양생에 관련된 이 12운성 이론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빈몸이 나오는 원리를 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항상 이 12운성법을 활용하셨다. 이런 개념에서 12운성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이 이 12운성 이론이 원래 이 사주 추명학에서 쓰는 12운성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이런 어떤 뛰어난 역학자들이 정기한 이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12운성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